법학자와 심리학자가 만났다. 안녕하세요. 내공신법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애착유형에 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설명에 앞서서 제가 두 분께 옛날 아니면 지금 연인과 싸웠던 경험에 대해서 한 가지씩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남자친구들이 자기를 외롭게 한다면서 내가 나쁜 여자네. 아니 그런 의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연락이 좀 잘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술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저는 술을 못하는 편이고 술을 안 먹는데 그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한 번 먹으면 마셔라 부어라 뭐 마셔가지고 저랑 성향이 너무 달라서 내가 그 술을 맞춰줄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막 연애를 할 땐가 썸을 탈 땐가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남편이 이미 나를 좋아하는 건 난 이미 알았어. 근데 나는 마음이 아직 안 열린 상태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음이 안 열린 이유가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 내가 너를 또 만나서 또 내가 그 사람 상처를 줄까봐.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자기가 최근에 싸웠던 경험이나 아니면은 지금 남자친구랑 자주 싸우는 똑같은 이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도대체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고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여자친구가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똑같은 이유로 계속 싸우나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 테스트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아래에 저희가 링크를 남겨놓은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 두 패널 분들은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 네. 아 저는 거부적 회피 유형이 나왔어요. 회피 유형. 저도 똑같이. 저는 이제 다행히 안 좋은 유형이 나왔습니다. 회피라고 하니까 뭔가 안 좋은 느낌이야.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자, 애착 이론이 맨 처음 만들어질 때는 주 양육자와 자신과의 관계, 이게 어떤 모양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론이 처음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반이 돼서 사회의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맺을 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한 이때, 이 연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인 애착 유형은 총 3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안정, 불안정, 회피 이렇게 3개. 회피죠. 안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자존감이 어떠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안정적 유형은 둘 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높아요. 그래서 연인으로 봤을 때는 자신에 대한 독립성 그리고 타인을 의지하는 마음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요. 밸런스가 맞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균형은 자기가 이제 정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이 봤을 때 이 비율이 맞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대부분 더 안정적일수록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타인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줘요. 그리고 나의 독립성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 대한 독립성도 인정해줍니다. 그러면은 불자가 앞에 들어갔으니까 안정 애착 유형이랑은 그럼 반대인 건가요? 핵심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자존감이랑 타인에 대한 신뢰가 되게 중심적인 가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안정 유형은 둘 다 높다고 보면 불안정 유형은 사실 둘 다 낮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막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야, 너 무슨 꿍꿍이가 있어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조금 드는 거야. 그게 바로 타인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 호의를 호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거는 각 유형마다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불안정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한테 그런 경향성이 약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정 애착 유형이 연애를 할 때는 왜 할리우드 영화 보면 막 격렬하게 싸우다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야. 자기는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거절,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불안도 높고. 회피형 애착은 정서적으로 그 어떤 것에서도 편안함이나 안정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생각해요. 아, 그거 맞는 것 같아.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편안함과 안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불안해. 근데 내 남자친구랑만 있으면 세상 너무 편해.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좀 덜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너무 여기 극단감 있다. 이게 혹시 남자친구가 아니라 혹시 다른 타인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나요? 그쵸. 이거는 모든 관계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상대방이 연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면 친구로 가정을 하고 상사면 상사로 가정을 하고 다시 설문을 응답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의 경우는 아마 상사나 아니면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회피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인에 대해서는 안정형이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연인 간에. 그러면 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요. 회피형이죠. 그렇지.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거야? 이런 반응. 아니, 내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그냥 상황이 이래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었잖아. 이런 태도를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귀인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귀인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외적 귀인과 외적 귀인이라고 하는데 외적 귀인은 상황이나 아니면은 외부적인 거, 그 사람이 결부되어 있지 않은 거, 그걸로 원인을 돌리고 아니면 외적 귀인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 귀인 너무 심하면 아무것도 책임을 안 져. 맞는 것 같아. 안정형은 약간 내적 귀인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회피형은 외적 귀인이 훨씬 높아요. 세상에 약간 편하게 사는 거지. 맞는 것 같아. 약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러잖아요. 아니면은 좀 썸을 탔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자기 자존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회피형은. 딴 사람을 탔죠. 맞아. 딴 친구를 탔지. 그거에 아예 없어도 되거든. 그렇지. 그거에 갇혀가지고 남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맞는 것 같아. 맞아요. 딱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안 됐으면 내가 조금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지. 그래서 이별로 인한 아픔을 가장 적게 느끼는 유형이에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다음 사람 만나는데 시간이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어. 네.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해둬야 될 거는 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가 확실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게 친구로 따지면 맞는데 남자친구로 따지면 또 아닌 때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과가. 네,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남자친구 별로도 또 조금씩 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 화에서 얘기했듯이 나의 타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연인이나 썸남, 썸녀, 뭐 연인 아니면 자기가 관계를 알고 싶은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세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이 친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불안정성?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높지 않을까요? 그건 안정형이에요. 안정형이 친밀감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 독립성이나 형평성 같은 그러니까 연인 간의 이러한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한 유형은 어디였을까요? 안정. 불안정? 맞았어요. 예를 들면 야, 너 짧은 옷 입지 마. 이런 거. 이걸 되게 자기의 독립성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애정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이거보다는 파트너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냐 이게 훨씬 더 영향이 커요. 자, 우리는 이제 나의 유형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의 연인의 유형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해결을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컨텐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궁금한 점 있으시면 DM 보내주세요. 안녕.